자, 집합명제 빈칸 풀이 영상입니다. 이거 낼 때 당연히 이름 써서 내. 이름도 안 쓰지 말고. 자,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집합의 표현에 대한 부분부터 나오는데 표현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고 이거는 잘했을 것 같아서 미리 채워놨습니다. 원소 나열법, 조건대시법,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8의 양의 약수 집합을 A라고 부르고 걔를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자, 원소나열법 A라는 집합이 1, 2, 4, 8이 있다. 요거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 할 때는 대표 문자 하나를 정해줍니다. X, 바 쓴 다음에 X는 8의 양의 약수. 그냥 약수라 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양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이 제일 쉽지. 자, 여기 A 이렇게 있고 대괄 이렇게 그린 다음에 1, 2, 4, 8 원소들을 하나하나 써주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삼지창에 대한 거는 그냥 안 넣었어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요 집합의 원소 개수 세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집합 A가 어떤 집합이어야 되냐면 유한집합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유한집합이 있고 무한집합이 있는데 무한집합은 셀 수 없으니까 그때 A의 원소의 개수를 알려달라고 하는 요 표현이 NA다. 그래서 누가 원소가 하나도 없냐라고 하면은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인데 자, 요 밑에 있는 애는 집합 안에 공집합이 원소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원소예요. 집합 자체도 원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원소가 한 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자, 요거 쉼표 기준으로 세라 했죠?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셋, 넷 해서 4개입니다. 쉽다 쉬워. 그 다음에 NA 합 B 요거 A 합 B의 개수 세는 방법 이건 뭐였냐면 NA 더하기 NB에서 겹치는 부분 없으면 안 빼면 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A교 B를 꼭 빼줘야 한다. 왜냐면 만약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A를 세고 B를 세면 여기 가운데를 2번 셌으니까 빼줘야겠죠? 그 다음에 3개짜리는 뭐였냐면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겹치는 거 일단 싹 뺍니다. 빼기 N A교 B 빼기 N B교 C 빼기 N C교 A 자 이렇게 하면은 그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하나도 안 센 거라 했죠. 그래서 다시 한 번은 더해줘야 된다. A교 B교 C를 더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3개짜리는 보통 이렇게 그린다 했죠. A, B, C, 빛의 삼원색 이런 것처럼. 자, 요거 공식 왜 그랬는지 기억 안 나는 사람은 꼭 다시 와서 물어보도록. 그 다음에 자, 부분집합, 같은 집합, 진부분 집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자, 요거 쓰는 거예요. 요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반대로 썼으면은 표현을 반대로 쓰면 되겠죠. 자, 요게 무슨 뜻이었냐면 어떤 원소 X가 A의 원소이면 걔는 B의 원소로도 들어가야 된다. 여기 옆에 힌트 있어요? A의 원소가 B의 원소도 된다. 모든 애들에 대해서 그래야 돼요. 모든 A의 원소들에 대해서 걔네가 다 B에 들어가면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를 부정하면 그냥 짝대기 그으면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같은 집합은 당연히 등호겠죠? 등호인데 요거를 포함관계로 나타내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그리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더라. 그래서 요거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 자, 이게 엄청 친절해요. 힌트까지 내가 다 써줬어.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에 대한 내용을 써달라 했으니까 자, 진부분집합
이라는 거는 뭐였냐면 A가 B에 포함되긴 하는데 A랑 B가 같진 않은 것. 그래서 진짜 부분이 되는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 S가 주어져 있고 여기서 맞는 거랑 틀린 거 찾아보고 진부분 집합 찾아보기라는 겁니다. 자, 일단 원소 개수 일단 생각해보면 하나, 둘, 셋, 넷. 자, 얘는 지금 NS를 내가 찾아보면 4개입니다. 그래서 공집합이 원소로 존재하고 있냐? 자, 여기 1번 원소, 2번 원소, 3번 원소, 4번 원소를 할게요. 자, 얘가 1번 원소로 존재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 4번에 보면은 공집합은 S의 부분집합이냐라고 하는데 요건 당연히 맞죠. 왜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아, 이건 기니까 대충 알아두세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를 꼭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 아이, 자, 요 집합이 S의 부분집합이 되냐. 자, 2번 원소랑 4번 원소를 데려와서 부분집합을 만들면 S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집합만 데려온 집합은 S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냐? 자, 얘는 지금 1번 원소를 데려온 거기 때문에 얘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은 자, 요 친구는 S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떡하니 3번에 똑같은 원소가 있지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요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부분집합을 만들면 S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4번 원소에 똑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자, 부분집합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 쓰라고 했을 때 지금 원소 개수가 4개라서 총 15개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다가 원소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쓰라고 했는데 일단 원소 4개짜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나 트릭을 썼어. 원소 0개짜리는 내가 칸을 안 만들어 놨죠. 이걸 일부러 안 만든 거예요. 빼먹은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공집합도 하나를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원소 1개짜리는 자, 여기 1번 원소 한번 가져와서 부분집합 만들어주고 2번 원소 갖고 와서 만들어주고 3번 원소 자, 이거 괄호 자, 개수 잘 보세요. 왜냐면 요거 자체가 원소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집합 괄호 안에 가둬야 돼. 그러니까 괄호가 2개씩 생겨야 돼. 그 다음에 4번 원소도 갖고 와서 아이고 색깔이 왜 이래? 4번 원소도 갖고 와서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짜리 자 1번 원소랑 2번 원소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1번 원소랑 3번 원소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1번 원소랑 4번 원소 아고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2번이랑 3번 그 다음에 2번이랑 4번 그 다음에 3번이랑 4번 자, 지금 3번 원소 잘 봐야 돼요. 3번 원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원소 3개짜리는 자 4번 빼고 다 그 다음에 3번 빼고 다 그 다음에 2번 빼고 다 괄호 잘 하세요. 그 다음에 1번 빼고 다 요렇게 해서 자 지금 집합의 개수가 15개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일단 공집합 원소 0개짜리 1개 나왔고요. 그다음에 원소 1개짜리 4개 나왔고요. 원소 2개짜리 6개 나왔고요. 원소 3개짜리도 몇 개 나왔나요? 4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 더해보면 15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경우의 수 기억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자, 요것은 4C1과 같습니다. 요것은 4C2와 같습니다. 왜냐면 원소 대립고 올 때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자, 요거를 순서를 바꿔서 쓴다고 해서 다른 집합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 번만 셀 거기 때문에 4C2, 그 다음에 얘는 4C3.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은 요거까지 기억해야겠죠? 4C1이랑 4C3은 같더라 라는 것까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표현은 끝났고요. 집합의 연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건대시법이랑 벤 다이어그램으로 써봐라. 일단 합집합. 저는 이런 거 그냥 책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자, 내가 빨리 채우고 왔습니다. 자, 일단 합집합은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또는. 자, 이거 한글로 써도 됩니다. 또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 그냥 이렇게 그림만 그리면 안 되고요. 색칠을 꼭 해줘야 돼. 자, 요 부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합끼리 연산하면 집합이 다시 나온다 했죠? 여기 옆에 힌트도 예쁘게 써놨어. 또는이라고. 친절하죠? 그 다음에 여기 교집합은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겹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요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에서의 서로소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A 교 B 했을 때 겹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라는 겁니다. 그 자연수에서 얘기하는 서로소랑 조금 달라요. 그거 꼭 잘 기억을 해놓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쓰라고 했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게 이렇게 똑 떨어져 있는 집합 두 개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이랑 차집합 나오는데 여집합은 그냥 A 기준으로 A의 여집합, 자, 이거 컴플리먼트. 자, 힌트 전체에서 A가 아닌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으로 써보면 자, 이제 나머지를 얘기하려면 전체를 정의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전체에는 들어간다. 그리고 그 I는 A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도 당연히 전체 집합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A도 그린 다음에 요 바깥을 칠해 주셔야 합니다. 요렇게. 또 다른 표현은 써보라고 했는데 그냥 같이 써볼게요. 자, A의 여집합은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전체에서 A를 뺀 것과 같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차집합 표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차집합에서 중요한 건 뭐라 했냐면 이 차집합 빼기 표현을 교, 여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밑에도 다시 나와요. 자, 차집합. 자, A 빼기 B는 어떻게 정의하냐? 자, 그 원소들은 A에 들어간다. 그리고 B에는 안 들어간다. 요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잘 기억을 해보면 요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A에는 들어간다. 그리고가 교집합. B는 아니다. B는 아니니까 요렇게. 그래서 차집합이랑 요 표현이랑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힌트도 한번 보면은 A의 원소 이면서 그리고 B의 원소는 아닌 여집합의 의미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도 그려보면 얘는 지금 A 빼기 B를 한 거니까 왼쪽 반달을 그려주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B 빼기 A를 하고 싶다 라면 오른쪽 반달이겠죠?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또 다른 표현. 자, 또 다른 표현은 A 빼기 B는 A 교 B의 여집합. 자, 딴 것도 다 있긴 한데 일단 요거를 잘 생각을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표현들 몇 개 더 써보면요. A에서 A 교 B를 뺐다. 맞죠? 겹치는 부분 빼고 남은 부분. 맞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A 합 B에서 뭘 뺐다. B를 빼도 왼쪽 반달이 나옵니다. 자, 이건 잘 생각을 해보시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표현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B, 여, 빼기 A, 여입니다. 자, 요거는 물론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겹치는 부분 막 찾아가지고 빼고 하면은 나와요. 근데 우린 연산에 어쨌든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연산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요 빼기를 바꿔줘요. B의 여집합 교 A 여의 여.
요거였습니다. 자,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였냐면 다시 그대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기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교환 법칙을 살짝 써줍니다. 자, 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지금 연산 법칙 같은 거는 생략해놨어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안 쓴 겁니다. 자, 요거는 교환 법칙을 살짝 써주면요. A 교 B의 여. 자, 요게 뭐였어? 다시 A 빼기 B.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요렇게 연산을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집합을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 자, 드모르간 법칙은 뭐였냐면 여집합이 분배되면서 자, 이거 분배 법칙이랑 다르다 했다. 분배 법칙이랑 달라요. 여집합이 분배되면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자, 써보면요. 요런 거였습니다. A 합 B의 여. 자, C를 갖다 넣. A 여 교 B의 여. 또는 A 교 B의 여집합이 있다 했을 때 자, 여집합 다시 들어갑니다. 여, 합, 비, 여.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꾸는 것만 드모르간 법칙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꾸는 게 나와도 드모르간 법칙이었고요. 참고로 분배 법칙은 뭐였냐면 분배 법칙은 여집합 분배하는 게 분배 법칙이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어떤 거였냐면 이런 식으로 교집합이랑 합집합 섞여 있을 때 요것을 분배하는 거. 그래서 얘는 A교랑 A교 두 번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B 해놓고 가운데 연산은 합집합이 되겠죠. 요렇게 되는 게 분배 법칙이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이없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 연습하라고 했지. 그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하는 거는 다 할 줄 압니다. 자, 요것을 이제 분배 법칙을 쓰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똑같이. 자, 여기 지금 교집합이랑 합집합 섞여 있으니까 교집합을 나눠줘요. 나눠줘요. 그래서 써볼게요. A, 교. 그 다음에 가운데는 합. 다시 A, 교. 그리고 나머지를 써. 그러면은 A, 여. 그 다음에 B. 요거죠? 자, 일단 첫 번째 것만 먼저 해볼게요. 나중에 합집합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A랑 A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겹치는 게 없잖아요. 공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공집합이랑 A교 B를 합집합했다? 그럼 어쨌든 그냥 A교 B랑 똑같겠네. 그치? 앞에 거는 A교 B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 바꿔볼게요. 뒤에 것도 교집합이랑 합집합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비교. 그 다음에 합, 비교. 해놓고 나머지 써. B, C. 자, 이렇게 하면요. 자, 이제 여기서는 B랑 B를 교집합하면 어차피 B잖아. 그치? 그 다음에 합집합, 비교 C. 자, B랑 비교 C를 합집합하면 뭐랑 똑같냐면 B입니다. B. B.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간단히 해봤더니 A교 B가 됐고요. 오른쪽 거는 간단히 해봤더니 B가 됐어요. 그럼 다시 써보면 얘는 결국엔 뭔 소리야? A교 B랑 그 다음에 B를 합쳐달라는 거죠? 자, 요 정도는 이제 분배 법칙 안 써도 돼요. 분배 법칙 어차피 계속 쓰면은 계속 돌고 돌아. 요거는 이제 정리를 너네가 해야 돼. 자, A교 B는 B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B라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말고 난 좀 있어 보이게 한 번에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괄호 이렇게 유지해서 쓰면 돼요. 합해놓고 요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답은 뭐다? B입니다. B. 끝.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요거 성질 같은 거 잘 봐야 됩니다. 자, A랑 공집합이랑 뭘 하면 다시 A가 될까? 라고 하면 합집합하면 A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A 합 A, A 교 A는 당연히 뭐 A겠지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아까 전에 쓴 게 요런 성질입니다. 자 A랑 요거를 합집합했는데 A가 됐대 라고 하면 교집합 아닐까요? 교집합? 왜냐면 더 작잖아. 이런 거 흡수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교집합했어. A랑 뭐를 교집합했더니 똑같이 A가 됐대. 그거는 A 합 B. 왜냐면 A 합 B가 더 크고 A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교집합했을 때 A가 된다. 자, 요런 거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분배법칙 쓴다고 해서 정리가 되지 않아요. 자, 이거 분배법칙 써볼래? 분배법칙. 왜냐면 분배법칙 쓸 수는 있어. 왜냐면 여기가 합이고 여기가 교니까요. 그러면은 A 합 해놓고 교 A 합 하면은 앞에는 A 뒤에는 B. 그럼 얘는 A잖아. 그죠? A 교 A 합 B. 자 4번을 분배법칙을 썼더니 5번이 나왔어. 5번 분배법칙 하면 다시 4번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 뭐란 소리예요? 이거는 연산으로 정리가 안 돼요. 왜냐면 그냥 법칙이기 때문에 이게 A라는 거를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랑 똑같은 표현.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A 합 B를 했더니 B가 됐다. B가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뭐 같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크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A 교 B는 A가 될 때. 이것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A가 자 요거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놓고 보면은 더 쉬워요. 자 요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는 A에서 B를 빼볼게요. 그럼 공집합이 돼요. 요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어요.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 되더라. 자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해보면은 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은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4번 표현을 빌려오면 B의 여집합에서 A 여집합을 뺀 게 공집합이더라 라는 것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A의 여집합 합 B가 전체가 된다. 자, 요것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내가 서로 대우인 표현을 찾아달라 했는데 요거는 조금 심화 버전입니다. 심화 버전. 자, 뭐냐면 1번이랑요 5번이랑요 서로 대우 관계예요. 왜냐면 대우가 뭐였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P이면 Q이다를 어떻게 not Q이면 not P이다 로 바꾸는 거였는데 이걸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P가 Q에 포함되더라 라는 거고 그 밑에 건 결국에 뭐예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라는 거잖아. 어때? 1번, 5번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보면 뭐냐면요. 어차피 이쪽 방향 화살표는 이쪽 방향 포함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낫을 붙이면 여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 뭐야? Q의 여집합. 그리고 이거를 요렇게 하지 말 걸 그랬나? 자, 다시 써볼게요. P이면 Q이다랑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not P, not Q로 바꾸고 화살표 방향을 이쪽으로 바꿔야 대우인 거잖아. 요거를 진리집합으로 써보면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요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랑 똑같아요. 왼쪽 오른쪽 다르게 쓴 거고 어쨌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랑 5번이 대우고요. 그 다음에 요거 4번이랑 6번도 한번 잘 봐보세요. 자,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 자, 요거는 왜 대우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필요충분 조건을 완전하게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대우라는 걸 몰라도 일단 4번이랑 6번이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운 집합의 연산법칙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A 빼기 B는 뭐라 써도 된다 했어? A, 교, B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된다 했죠? 자, 내가 이제 이거를 6번이랑 똑같아지게 바꿔볼게요. 양변에 여집합을 만들어요. 양변의 여집합. 양변의 여집합 취하는 거 괜찮아요. 등호니까 양변은 똑같은 짓을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뭘 하면 될까요? 드무르간 법칙을 써보세요. 드무르간 법칙 연습. A, 여, 합. 여니까 B. 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입니다. 자, 어때요? 6번이랑 똑같아졌죠?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밑에 A와 B는 서로소랑 같은 표현. 당연히 기본적인 표현 A 교 B. 교집합이 없다. 공집합. 요거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부분집합일 때는 뭐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는 A에서 B를 빼면 뭐 아예 없어진다 요거였는데 얘는 지금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A에서 B를 빼도 그대로 A가 남고요. 그 다음에 B에서 A를 빼도 B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요거니까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자, 요거는 A여 빼기 B여. 자, 일단 써놓고 볼게요. B. 그 다음에 B여 빼기 A여는 A다. 자,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또는 B가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A 여집합 합 B 여집합은 전체다. 라는 것. 자, 여기서도 대우인 거를 찾아보려 했는데 여기서도 아까 방금 전에 한 거랑 좀 비슷하게 해서 찾아볼 거예요. 뭐냐면 1번이랑 5번이 그럼 비슷한 뜻이에요. 자, 내가 1번을 5번으로 바꿔볼게. 자, 이제 어떻게 할지 예상이 가지 않습니까? 자, A, 교, B가 공이다. 양변에 뭘 해보면 여집합을 해보면 드무르간 법칙 살짝 쓰면서 요게 요걸로 바뀌고 요게 요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1번이랑 5번이 똑같은 말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얘네도 사실은 서로 그냥 대우야. 왜냐면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이걸 대우로 만들고 싶으면 어차피 화살표 방향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포함 관계가 뒤집히면서 낫을 붙여라. 둘 다. A, 낫. 그 다음에 B, 낫의 낫이니까 B. 그럼 결국에 요거랑 똑같이 바뀌겠죠. 요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뭐 해봐도 되지만 사실 여집합끼리 연산하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이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연산이 익숙해지면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요. 이 빼기를 또 바꿔버리면 됩니다. A여, 교, B여의 여. 자, 이렇게 바꾸면 A여, 교, B. 자, 살짝 교환법칙 써줍니다. B, 교, A여. 자, 이게 뭐예요? B 빼기 A. 아까 B 빼기 A는 B라며. 요거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당연히 요 옆에 있는 거는 내가 열심히 연산을 해보면 A 빼기 B랑 같은 말입니다. 자, 요런 연산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칭 차집합은 뭐냐면요. 배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요거. 자, 일단 제목에서부터 느껴지지 않니? 대칭인 차집합. 이거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좋아요. 왼쪽 반달과 오른쪽 반달입니다. 요 집합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거 표현 되게 많은데 일단은 그냥 요거 하나만 합시다. 알겠죠?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은 성립하는 연산법칙이 두 개가 있는데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왜냐면 보통 제팅 차집합 문제는 이런 식으로 뭐 별이라든지 뭐 세모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연산을 하나 정의를 해주는데 우리가 원래 교환이랑 결합이랑 분배 법칙이 있는데 분배 법칙은 연산이 2개 필요하다 했죠? 근데 내가 지금 이 연산을 하나만 정의했잖아. 그래서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데 이거 2개는 성립을 합니다. 대칭 차집합은. 그 다음에 집합 3개 ABC인 경우에 자, ABC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A 별, B 별, C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그냥 벤 다이어그램만 그려도 된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만 그릴게요. 근데 저 2개짜리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여기 반달보다 조금 더 파였죠 이제.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가운데. 이거 궁금한 사람은 진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결합법칙 성립한다 했으니까요. 요 앞에 2개 먼저 한 거. 요 부분이랑 그 다음에 C랑 해가지고 해보면은 나옵니다. 자, 여기 밑에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패스. 자, 요거 영상 안 본 사람들은 이거 해야 되나 고민하겠죠? 자, 영상 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명제인데 명제는 일단 명제랑 조건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명제는 딱 봤을 때 참거짓이 판별 가능한 거였고 조건은 x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진다 라는 거였는데 뭐 x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변수가 보통 x이긴 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거는 조건 px. 자, 조건 우리 보통 그냥 p라고도 쓰긴 하지만 원래는 px예요. 왜냐면 x, 뭐 만약에 문자가 y면 y를 쓰겠죠? 하여튼 그런 식의 x, 변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요것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 자, 명제에서 나오는 집합 뭐였어요? 아까도 얘기한 진리집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진리집합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고요. 조건제시법으로 진리집합을 나타내 보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 자, 조건제시법이니까 일단 X. 자, 이 X는 자, 전체 집합이 항상 있어요. 전체 집합에 들어가면서 PX가 참이 되게 만드는 집합이다. 이것도 알아놔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결국에는 방정식의 해 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해놓으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쓰는 명제는 연결되어 있는 조건 명제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앞에 있는 거를 가정, 뒤에 있는 거를 결론. 그래서 조건 2개를 연결해 놓은 P이면 Q이다. 그래서 여기 P랑 Q는 모두 조건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고요. 요걸 제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엔 포함 관계로 알아내더라. 참인지 거짓인지. 그래서 P가 Q에 포함이 될 때 참이고 여기 포함 관계 쓰라고 또 힌트를 줘놨죠. 그다음에 만약에 하나라도 P에 있는 원소가 하나라도 Q에 안 들어가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됨. 하나라도 되어야 함. 자, 이거 무슨 뜻이었냐면 모든이랑 어떤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저 말만 봐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은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다 돼야 돼. 그리고 어떤은 하나만 돼도 괜찮아. 하나라도 되어야 참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면 됐고 이 2개가 서로 부정관계더라라는 것까지 알아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이랑 대우가 있었는데요. 역은 가정이랑 결론의 순서만 바꾸면 되고 대우는 가정이랑 결론을 부정하고 순서도 바꿔야 됐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고 역은 거짓이다가 아니라 역은 알 수 없다예요. 알 수 없다. 근데 내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잘못 얘기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자,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가 참인 이유 증명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거랑 헷갈렸던 것 같은데 자, 증명을 지금 해볼게요. 자, 원래 명제가 참이었다. 자, 우리가 명제가 참이면은 이렇게 짝대기 2개 그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진리집합 포함관계를 나타내면 P
Q에 포함되더라 라는 거였는데 아까 전에 요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 뭐도 성립한다고 했냐면 반대로 여집합 길이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아니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요. 이건 이제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도 빨리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다시 명제로 바꿔보면 not P, not Q, not Q이면 not P이다.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가 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까 우리가 배운 연산법칙 벤 다이어그램만으로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를 뭐 알고 있으면 좋겠지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표는 역. 이것도 그냥 채우면 돼요. 여기니까 Q이면 P이다. 그 다음에 자 P면 Q이다의 대우를 엿다 쓰라는 소리예요. 이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아니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not Q이면 not P다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명제의 대우를 요따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러면 not P이면 not Q이다. 근데 잘 보니까 내가 왼쪽에 적은 것과 오른쪽에 적은 것이 서로 역관계더라. 이런 거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3단 논법 소크라테스. 자 여기 일단은 요거 짝대기 2개인 거는 뭐라고? 참인 명제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이면 R이다가 참입니다. 자, 이게 길게 쓸 필요 없이 그냥 짝대기 2개 그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은 사실 수업 시간에는 못했지만 그냥 말만 하나 더 붙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P이면 Q이다. 자 지금 짝대기 2개 있어요. 만약에 이게 참인 명제라면 이 P를 뭐라 부르냐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그냥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P면 Q이다 이런 싹대기 말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힌트는 충분하니까 주고, 제가 빨리 외우는 방법이에요. 충분하니까 주고, 필요하니까 받아라. 뭐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난 그냥 이렇게 외웠습니다. P가 충분하니까 Q한테 주고 있죠, 화살표를. 그래서 P를 갖다가 충분 조건. 사실 이 Q이기 위한, P이기 위한 이건 그냥 좀 꾸며주는 말이고요. 어쨌든 P면 Q이다라는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P를 갖다가 충분 조건이라 부르고 Q를 갖다가 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요. 옆에 있는 거는 양쪽 방향인데요. 양쪽 방향. 자, 양쪽 방향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P면 Q이다. 또 참이고요.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도 참이다. 를 동시에 쓴 거야. 동시에. 자 그러면 요거를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요거는 P가 Q에 포함되는 거고 이거는 Q가 P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전에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면 집합은 뭐라 했냐면 그 두 집합이 같은 거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는 진리집합을 따져봤을 때 앞에 있었던 조건이랑 뒤에 있었던 조건, 그 진리집합들이 완벽하게 똑같아서 순서를 막 바꿔도 되더라.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역을 만들어도 무조건 참이겠죠. 왜냐면 진리집합이 똑같으니까. 등호인 거예요, 등호. 자, 이럴 때는 짝대기도 같이 쓰잖아요. 필요충분 조건도 같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서로가 서로한테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필요충분 조건이다. 필충 조건. 근데 P는 뭐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고 얘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말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제 증명 파트를 못했는데 그냥 증명하는 거 그냥 좀 몇 개만 볼게요. 증명하는 방법. 자, 대우를 이용합니다. 자, 대우가 이게 좋아요. 왜냐면 원래 명제가 좀 뭐 이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 명제는 맞다라고 바꿔. 그러려면 대우를 이용하는 게 좋거든. 대우를 이용하는 거. 아마 문제 풀다 보면 있었을 거예요. 대우를 이용해서
참인 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보이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것은 귀류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명제에서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 속한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배우는데 그거를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항등식 같은 느낌? 항등식은 근데 등식이잖아요. 얘는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인데 항상 성립해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은 그냥 예시를 써놓은 거고요. 요거는 그냥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위에 있는 거는 빼고 밑에 있는 것만 좀 하고 넘어가 볼 텐데, 밑에 있는 거는 곱셈 공식 할 때 나왔던 애예요. 그래서 얘는 변형 공식에 있었는데 이 좌변이 뭘로 변형이 될 수 있냐면 2분의 1 해놓고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그렇다는 거야. 왜 그러냐?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일단 부등식을 썼다는 것 자체가 얘네가 다 실수란 소리예요. 허수일 수도 있잖아요. 자, 허수는 부등식을 쓸 수가 없어요. 대소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식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부등식 증명할 때요. 부등식 증명할 때 뭐 양변을 제곱해 보거나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라.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거 왜 그런 거냐면요. 자, 이거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부등식을 실수에서 부등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실수의 가장 큰 성질이 뭐냐면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사용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 거를 한번 하면서 보여줄게. 자, B를 이용하는 방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산술기와 조합평균은 그냥 한번 그냥 써놓고만 넘어갈게요. 자, 얘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요런 관계가 있더라라는 건데 산술평균은 요겁니다. 2분의 A 더하기 B. 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냥 평균이잖아. A랑 B 평균을 낸 거. 근데 이거를 우리는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기하평균은 뭐냐면요. 곱하기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래서 A, B를 곱했어. 자, 우리 평균은 그냥 산술평균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잖아요. 얘는 곱했기 때문에 루트를 씌웁니다. 둘이 곱해서. 이거를 기하평균이라고 하고요. 조합평균은 A 더하기 B분의 2AB인데 사실 얘는 잘 몰라도 됩니다. 근데 아마 과천고는 이게 교과서에 있어가지고 시험에도 옛날에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자, 요거는 역수에 대한 평균인데요. 이거는 굳이 몰라도 되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나중에 최대 최소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뭐 산술기하, 산술기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자, 요거를 지금 내가 증명을 해볼게. 자, 이게 지금 되게 유명한 절대부등식이에요. 절대부등식. 자, 우리가 산술평균을 2분의 A 더하기 B라고 쓴다 했고, 그 다음에 기하평균을 루트 AB라고 부른다 했는데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항상. 이거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증명을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어차피 이미 지금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왼쪽도 0보다 크고 오른쪽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해서 증명을 해볼게요. 자,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싹 다 왼쪽으로 넘겨볼게. 그러면 뭐라 쓸 수 있냐면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자, 루트 AB 제곱 뺐으니까 AB겠죠. 자, 만약에 이게 참이라면 내가 요걸 이제 계산을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지만 보여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이거를 다시 잘 써볼게. 좌변을. 그러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빼기 AB.
를 정리를 이제 통분해가지고 잘 써보면요. 4분의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오! 식이 너무 예쁩니다. 분모 분자가 둘 다 제곱식이에요. 2분의 a 빼기 b의 전체 제곱. 자, 내가 제곱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럼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실수의 성질이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절대 부등식을 내가 증명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뭐 제곱 안 해도 증명할 수 있긴 한데 이거는 근데 루트 때문에 그냥 제곱해서 증명을 해본 거고요. 제곱 안 해도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요것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증명을 한번 해볼게. 이거 이름이야, 이름. 자, 요거는 이제 A랑 B랑 X랑 Y가 실수일 때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더라. 자, 이걸 지금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거를 잘 전개해서 식을 잘 정리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연습만 해봐도 괜찮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를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 다 해야 된다. 내가 영상에서 한 건 다 해야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ax 더하기 by의 제곱이 이제 뭐만 보이면 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더라를 보이면 참인 거죠. 자, 요거를 전개를 열심히 해보세요. a제곱 x제곱. 아, 이거는 너네가 해봐. 알겠지?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a제곱 y제곱 빼기 2ab xy 더하기 b제곱 x제곱.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뭐야? ay 빼기 bx의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럼 얘도 어쨌든 내가 제곱으로 바꿔놨으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도 당연히 증명이 되겠죠. 쉽다, 쉬워. 그래서 이거는 꼭 직접 해보고요.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등호 성립 조건은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 자, 지금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을 비교해 봤을 때 산술평균이 항상 큰 게 아니라 크거나 같다 했죠? 그럼 그 같아질 때가 언제냐고 하는 거야. 언제냐. 같아질 때가 언제냐. 근데 지금 내가 부등식을 바꿔서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a 빼기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언제 0이 돼? 0이 되는 건 a랑 b가 같을 때 0이 되겠죠. 그걸 우리는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증명을 할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했기 때문에 0이 될 때가 언제인지를 보면 돼요. 0이 될 때는 언제겠어요? ay 빼기 bx가 0이 될 때 라고 하면 되고요. 이거를 뭐 다르게 쓰면은 a분의 x는 b분의 y가 될 때 등호 조건이 성립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실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은 그냥 해보면은 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이랑 9가 있어. 자, 여기서 산술평균은 둘이 더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1 더하기 9 나누기 5. 자, 기하평균은 뭐예요? 둘이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잖아요. 3이죠. 산술평균이 더 큽니다. 자, 근데 내가 A랑 B를 똑같이 잡아볼게요. A랑 B를 3이라고 잡으면 당연히 산술평균도 3일 거고요. 기하평균도 3일 겁니다. 자, 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에는 항상 산술평균이 더 크지만 이런 식으로 A랑 B를 똑같이 잡아버리면 어떻더라?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이 똑같더라 라는 게 산술기하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최대 최소로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뭐 특강 때나 이렇게 시간이 좀 여력이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